북한과 미국이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북한이 공개한 괌 타격 시나리오가 실제 공격용인지 협박용인지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한 화염과 분노 발언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에 대해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발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직접 한번 기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말씀 나누시죠. People that were questioning that statement, was it too tough? Maybe it wasn't tough enough. But we don't talk about that. I never do. I don't talk about it. We'll see what happens. 상당히 좀 발언 수위가 센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건 거의 아주 협박에 가까울 정도의 수위라고 보여지는데 양 교수님이 보셨을 때 저 발언을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형식과 내용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조금 이 의구심이 드는 제목이 있어요. 말의 내용만 보면은 예를 들어 북한이 도발한다 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북한이 이러한 그 대북 강경 메시지에 그렇게 갱종을 그렇게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상당 더 이 미국의 이런 핵무력이 강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러한 내용 이후에 보면 곧장 골프 치러 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과 실제 행동 이것이 상당히 엇박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려도 말폭탄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일단 미국이 최강국이고 또 우리 동맹사에서 대통령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갱종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수출 주도이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일차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 또 그리고 해외 투자 유치해서 가지고 이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별로 유쾌한 발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고 있는 실제 행동에 발생하는 지역은 미국이 아니고 한반도거든요. 여기에는 북한만이 아니고 북한도 엄밀히 보면은 잠재적인 한국 헌법상 주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건 유쾌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간절히 원하는 건 그것이 평화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지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평화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런 발언들은 물론 이제 도발은 북한이 했습니다마는 미국도 자제할 필요가 있고 엄연하게 한국은 주권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한국에 미칠 영향이나 한국의 주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김낙겸 북한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의 발언을 보면 군사 전문적인 지식,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좀 전에 그 북한의 미사일이 4발이 동시에 발사되는 장면이 나왔죠. 북한의 미사일 체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실전 배치됐고 중동이나 여러 지역에서 실제 전장에서 사용이 돼서 실효성이 검증된 미사일이 이제 스커드와 노동 계열이고 그건 사거리 300에서 1300입니다. 지금 4발 쏜 건 이제 스커드하고 노동 계열 미사일들입니다. 저거는 이동식 발사에서 바로 발사가 가능하죠. 이것이 하나의 체계가 있고 북한이 지난해부터 쏘고 있는 무스탄이나 북극성 2형, 그다음에 금년 5월에 썼던 화성 12 문제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7월에 2차례 발사한 이런 중장거리 미사일들은 지금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3월 18일 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는 318 엔진, 즉 80톤 추력의 보조 엔진 4개를 다른 것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미사일들은 한 번도 정상 발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각 발사로 해서 동해를 넘지 않았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런 기술보다 정상적인 발사를 하는 기술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비행을 해서 들어올 때는 90도 각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40도 각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 번도 정상 발사를 하지 않은 미사일을 동시에 4발을 쏜다? 예.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4대의 화성 12형이 움직인다고 그러면 미국이 예. 사전에 알죠. 그리고 세 번째, 괌이라 하더라도, 괌 인근이라 하더라도 4발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한 발에도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예. 그건 트럼프 대통령은 성향상 선전포고로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그 언급이나 이런 것들은 말폭탄, 즉 허언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예. 물론 북한의 위협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냉정을 되찾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강구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양 교수님 물론 뭐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안정을 찾는 것도 좋지만 만약이라는 걸 항상 우리가 또 가정을 해본다면 북한이 어제 괌에다가 포위 사격을 한다고 했던 그 부위가 30에서 40km 탄착 지점이 저희가 아까 화면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줬던 그 그림이 보면 괌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영해가 22km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30km는 영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쐈다고 해도 미국이 바로 보복을 하는 게 국제사회에서 용인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리죠. 우리 그 조한범 박사님께서는 예. 그 북한의 김낙현 전략 그 사람이 아주 구체적인 계획, 예. 또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의 중거리, 예. 장거리 미사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실험을 했지만 또 그것이 성공한 실험으로 보기 어렵고 그럼 실전 배치도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은 그 말폭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이 그 중거리, 장거리 예. 미사일 이미 그 98년부터 대포동 이런 걸 발사했지요. 예. 그럼 지금은 이제 약 19년이 경과됐습니다. 이런 그 미사일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보면 선진국이 보통 한 20년 정도 경과되면 대부분 수준이 상당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북한이 과거에는 이런 화력 시범이랄까요? 이런 할 때 보면은 우리 청와대라든지 또는 남부지방의 그 원자력 발전소 네. 이런 모형 지도를 걸어놓고 했지요. 또 그 다음 주는 문제는 뭡니까? 북한이 일단 그 이 화성 12형이라든지 14형이라든지 발사하고 난 이후에 예. 대성공이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고도가 얼마 되고 거리가 예.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예. 이번엔 뭐냐면 일단 구체적인 지점, 구체적인 비행궤도 이런 걸 다 밝혔단 말입니다. 예, 예. 또 이걸 갖다가 뭐냐면 국내외에 천명을 했다고요. 예. 혹시나 만약 이걸 갖다가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쩌면 또 거짓말이 될 수 있다. 머쓱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자국민들에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북한은 지금까지 이런 인공위성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이런 부분에서 예고를 하고 나서 예. 조금의 기간적인 측면이 있지만도 거의 실제 행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러한 그 북한의 애고성, 그 괌 포위 사격, 실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앵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은 이제 화성 12호 발사할 때는 시험 발사단 말입니다. 예. 일단 공격행위 아니고 시험 발사한 데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그 탄두 안에 폭발물이 장치되는 건 아닙니다. 예. 모양만 들어간 것이죠. 그다음에 이 일본 우리의 독도 우리의 그 울릉도도 울릉도죠. 예. 그 가겠지만도 주로 일본의 히로시마 간다 하면 예. 보통 우리가 국가에 있어가지고 영공영해 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보통 영공, 그럼 하늘에서든 100km 이상이 지나가면 영공으로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거기 대부분 전문가들의 주장이고, 그 다음 지금 영해와 관련해서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보통 12해리, 예. 약 한 22 내지 23km. 그렇다면 지금 뭡니까?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것도 아마 800km 고도로 날아간다 하면 이것은 영공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격추하기 힘든. 그렇죠. 그다음 지금 이제 괌에 있어가지고 30, 40 이렇게 하면은 영해에서 떨어지는 부분 아니겠어요? 예. 이런 측면에서 또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여기에 대한 폭발물 이게 없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과거에 그런 사례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 이번에 한다면은 새로운 사례가 되겠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이러한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에서 이런 그 포위 사격 계획해 가지고 시험 발사했는데 미국이 여기 대해서 일종의 그 뭐랍니까 요격을 예. 안 해도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고 요격을 해도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다. 30에서 40km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네요. 아, 북한이. 그렇죠. 그래서 북한은 아마 이러한 모든 국제법적인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 가지고 예. 그런 계획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요. 과연 북한이 30-40km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냐 여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논란의 여지는요. 김낙겸 사령관이 말했을 때 3,356.7km라고 말했거든요. 예. 그럼 100m 단위입니다. 지구상에서 ICBM이나 IRBM을 100m 단위로 그 오차 범위를 그 CEP라고 그럽니다. 원형공산 오차라고. 10발을 쐈을 때 그중에 5발이 원하는 목표 지점에 몇 미터 거리에 떨어지느냐를 CEP라고 그러는데 예. 그걸 100m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미국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렇죠. 이미 그다음 두 공언을 한 번째 거네요. 1065초 비행이라고 말했는데 아무리 네.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로켓이 발사되면 기상 상태나 예. 대기권 재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자세 제어나 비행 경로가 수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이런 초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건 실제로 만일에 괌 인근에 지금 북한이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소련을 제외하고 예. 그 어느 나라도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겠다고 공언한 국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위협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이런 상황에서 괌 주변에 영해라 하더라도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울릉도 앞바다 영해가 아닌데 미사일을 쐈어요. 아니면 강릉 앞바다 30km 지점에 미사일을 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건 전쟁이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전포고의 빌미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군사행동은 안 하겠지만 예. 예방전쟁이나 선제전쟁에 그런 어떤 준비에 착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예. 북한이 모를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없다. 다만 가능한 건 지금 북한이 쐈던 모든 미사일은 동해를 넘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한데 뭐 전에 대포동 넘어갔는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한국에서 우리가 미사일이라고 말했지만은 군사기술적으로는 위성입니다. 예. 그 위성을 쏘아 올린 거고 대기권 제집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유엔 제재가 없다고 그러면은 북한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무수단, 북극성, 화성 12, 14 모두 동해를 안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 발사를 하게 되면 ICBM이나 IRBM을 일본 열도를 넘어서 발사하는 거거든요. 그건 예.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지금 괌을 쏜다는 게 아니라 IRBM이나 ICBM을 정상 각도로 쏠 수 있다는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 남아 있죠. 그러면 일단 고강도의 위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실제로 군사기술적으로도 마지막 성능 시험을 하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북한의 위협은 완전한 허언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괌을 타격하겠다는 것은 다분한 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북한이 그 98년도부터 이렇게 예. 그 대포동 1호, 2호 지역하는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이것이 뭐 인공위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도 예. 우리 그 한미 정부 자산에 의한 다수 전문가의 분석은 2006년도에 예. 북한이 발사한 이 부분 대포동 2호지요. 이것은 그 일종의 뭡니까? 이것은 인공위성이 아니고 예. 좀 중장거리 미사일 이렇게 예. 그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인공위성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결국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쏘느냐 안 쏘느냐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알 텐데 미국이 여기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근데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좀 정확하게 일치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트럼프는 계속 그 말싸움을 한다고 말폭탄을 지금 서로 주고받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외교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전쟁이라는 부분 이게 그냥 말싸움 하다가 안 되겠다 갑자기 해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항상 이 대립과 대결 상태에 있으면은 그 오해가 충돌을 일으키고 그 충돌이 다시 전쟁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이 국제사회에 내뱉는 여러 가지 워딩을 보면은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르고 또 그리고 저 대통령의 말 다르고 국무장관 이야기 다르고 특히 지금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 하나 두고 볼 때 국방장관이 어느 시점에서는 지금 이제 군사적 옵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와서는 군사적 옵션 이것은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해법을 선호한다. 예.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이 이러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런 이 언급 이것이 메시지가 혼란을 주기 위한 목적 같다 하면 상당히 성공이겠죠. 예. 그럼 미국은 대우이잖아요. 그런 측면 봤을 때 상당히 또 하나의 더 보탠다는 이런 워딩뿐만 아니고 한반도 그런 위중한 상황 같으면 아직까지 미국 지금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8개월이 지금 이제 출범 8개월이 지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동아태 참모 자료도 지금 이제 임명이 안 돼 있고 예. 지금 주한 미국 대사도 임명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상황 봤을 때 아마 미국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도 예. 미국도 이렇게 말폭탄을 북한 같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국제적으로 우선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도 이런 그 불가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와 달리 예. 정제된 과거 미국의 정부와 달리 언제든지 뭡니까 조금만 이런 것이 또 지금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제한적인 이런 선제 타격이라든지 이런 거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한미동맹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한반도 운명을 갖다가 미국이나 중국에 맡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국의 반응이나 대응에 대해서 좀 함께 여쭤보고 싶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혼선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미국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에는 일관돼요. 뭐냐면은 군사적인 옵션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미국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듯이 군사적인 옵션을 특히 북한과 같은 국가에게 또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국제정책 환경이 민감한 이런 상황에서 예. 미국이 중동처럼 단순하게 그렇게 군사공격하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전쟁 가능성도 있고 확전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원하는 것은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행간을 보면 항상 대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유치원생하고 어른하고 싸우게 되면 어른이 좀 말을 정제해야 되는데 예. 동일하게 하니까 밑에 있는 관료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나 기본적인 숨어있는 그림은 미국도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기본 자세는 있는 거고요. 다만 이번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북한이 좀 선을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공언을 저렇게 지속적으로 한 국가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번 김낙겸 발언이나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성명은 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영토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타격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임계점을 넘은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소위 말하면 말폭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의회 승인 없이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시리아를 토마호크로 공격을 한 건 미 의회 승인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경우는 실제로 공격을 하고 나서 전쟁을 개시하고 나서도 60일간 동안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예. 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네. 이런 발언들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한 발언이나 제안들도 실행에 옮기는 경향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상황에서는 특히 북한이 도발을 중단해야 되면 물론이거니와 미국도 냉정을 좀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평을 하나 봤는데 상당히 재미있으면서도 좀 약간 촌철살인 같은 이 우리가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큰 트럭을 타고 있고 김정은이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서로 마주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 있긴 한데 그 큰 트럭에 견인돼서 뒤에 이렇게 작은 차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이 상황이 갈수록 북한과 미국 얘기만 나오고 우리는 정말 사라져가는 느낌입니다. 대화의 장에 전혀 끼지 못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 패싱 이렇게 그 말씀을 좀 이야기하시는 것 같는데 예. 물론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그 사례는 있습니다. 1994년도에 그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 예. 북한 핵을 동결하고 미국에서 중유 50만 톤 그리고 지금 이제 갱수로 100만 킬로와트 2기를 지어주고 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협상에는 북한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은 돈만 대는 그런 상이 있었죠. 그런 반응실을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런 코리아 패싱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코리아 패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한반도 문제에서 평화적 해결과 주도적 역할이라는 이것을 한미 정상간의 합의를 이끌어낸 거 아닙니까? 예.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니까 지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도 국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도 예. 이러한 한반도 이 운명에 대해서 주변 국가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 하겠다. 이 주도적인 역할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창조적이고 중재자적인 역할 이것도 주도적인 역할입니다. 또 육자회담
여기에서 서로가 막 그 엇박자를 낼 때 네. 이것을 뭡니까? 협상 끌고 가는 것도 주도의 역할입니다. 단지 뭐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 압박 제재 여기서 앞에 나서가 이것만 주도의 역할 아니거든요. 그건 주도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다음 째 한반도에서 가지고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예. 반드시 미국과 중국이 주도자가 되고 한국과 북한은 이방인이 됐어요. 이것은 뭡니까? 한반도 운명을 미국과 중국에 맡기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예. 한반도 평화구상, 그리고 대화 압박에 대한 병행 전략, 거기에서 북핵 불용, 도발 불용, 또 그리고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대북 정책. 예. 이것은 저는 원칙과 방향에 있어서 아주 적절하다. 저는 그래 보고요. 단지 지금은 이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가 적어도 운전석에서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갈라 하면은 제재와 압박도 필요하지만도 물밑 접촉에 해가지고 예. 적어도 남북 간의 대화 또 그리고 거기에서 북미 간의 대화할 수 있도록 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압박과 제재에 집중하고 물밑 접촉에 의해 가지고 뭔가 징후가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아마 8월 이런 그 대결 국면에서 최저점으로 지나고 나면은 9월, 10월 되면은 예. 아마 남북 간의 이런 대화에 있어서 뭔가 국면 전환을 위한 득사를 대화의 노력이 발견한다거나. 있겠냐. 뭐 물밑 예. 접촉, 실무 접촉, 특사 파견 여러 가지 다 총동원해 가지고 뭔가 주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북한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